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명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마음의 치유를 선사합니다. 이 두 분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로서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명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제목과 썸네일에 담긴 정보와 혜택을 바탕으로 퇴계와 율곡의 가르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인 퇴계와 율곡의 30분 명언, 30분 동안 마음 치유는 두 분의 지혜를 통해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삶의 방향성을 잡는 과정을 단 30분이라는 집중된 시간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분주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도 짧은 시간을 활용해 깊은 내면의 성찰을 이끌어내고 싶은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썸네일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하며 두 어른의 명언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영혼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고 마음의 고단함을 덜어내며 삶의 토대를 다시금 정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실천으로 연결한다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실천 전략으로는 먼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정갈히 한 뒤 퇴계와 율곡의 글거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자기 전 짧은 시간의 명언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치유되고 더욱 단단해지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역사적 배경을 깊이 탐색하면서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태어나 성리학에 깊이 천착하여 인간의 본성과 심성의 연관성을 치밀하게 파고든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큰 소질을 보였고 학문에 대해 치열하게 탐구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꾸준히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양반 관료 체계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고 유학을 국가 운영의 이념으로 사마관학과 사학 모두에서 성리학이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퇴계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 정치와 학문 양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사림과 훈구파의 갈등, 붕당 형성 등으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었고 왕권을 둘러싼 파벌 싸움이 잦았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백성들은 큰 혼란을 겪었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상황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퇴계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임을 깨닫고 마음을 어떻게 닦고 기를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학문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내재된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외부 환경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자아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특히 퇴계는 사단칠정론을 발전시키며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인간의 순수한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심, 마음의 본질이 선으로 향하려는 성향을 지녔음을 주장하며 이를 올바르게 발현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유 속에서 퇴계가 남긴 명언들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선함을 보존하고 더욱 풍요롭게 꽃피우기 위한 실천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율곡 이이는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아 더욱 현실적인 면에 집중한 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곡은 어려서부터 놀라운 학문적 재능을 선보였으며 여러 번 과거를 장원급제하고 관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역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벼슬길에 나아갔고 공익과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뉜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고 부의 편중과 권력의 독점 현상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고 농업 생산의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가뭄과 역병 등 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율곡은 학문이 단순히 책 속의 관념이 아니라 백성을 구제하고 삶을 개선하는
실천적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10만 양병설을 제안하며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했고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위해 다양한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본래 지닌 도덕심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피는 근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율곡은 학문을 통한 실천을 중시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학자이자 관료로서의 명분을 찾았습니다. 퇴계와 율곡 두 분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학문적 전통을 확립하며 이론과 실천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분들의 학풍은 훗날 조선 유학을 풍성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공부하며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어른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이 앞뒤로 일어나기 전후의 시대였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고 관료체계의 부조리가 만연하며 민초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강조한 마음의 수양과 사회적 책임은 더욱 절실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퇴계는 도덕적 내면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수양을 중시했고 율곡은 그것을 토대로 한 실제 개혁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생애 곳곳에는 학문적 열정과 나라를 향한 충정,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정치적 압박과 시류에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유학적 이상을 지키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벼슬을 사직하며 때로는 국왕과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퇴계는 그의 말년에도 사서와 여러 경전을 연구하며 제자들에게 학문의 근본 정신을 전수했습니다. 율곡은 젊은 시절부터 재능을 인정받았으나 수차례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거나 출세를 위한 학문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명언들은 외부 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과 윤리에 대한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가르침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이슈와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급격한 변화와 경쟁,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극심한 경제적 경쟁과 취업난이 야기한 청년층의 불안과 좌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빠른 성장과 풍요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현재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 취업난, 불안정한 노동 환경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계와 율곡의 명언은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이 메시지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사회 이슈는 소통 단절과 갈등의 확산입니다. 오늘날에는 온라인 공간의 발달로 소통이 더 활발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해와 갈등이 크게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대립,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상호 간 신뢰가 떨어질 때 퇴계와 율곡이 강조한 마음을 먼저 닫고 다른 이를 배려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마음의 본질을 잘 가꾸어 진심으로 소통한다면 분쟁을 줄이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점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유학의 핵심 덕목이야말로 현대인이 배워야 할 중요한 정신입니다. 세 번째 사회 이슈는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현대처럼 대규모 환경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연재해와 농경 환경의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했습니다. 율곡은 백성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거시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퇴계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중시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는 그분들이 강조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윤리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발전이 이뤄낸 풍요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자연과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퇴계와 율곡이 보여준 사회적 책임의식과 도덕적 자기성찰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자연과 공존하며 미래 세대까지 살필 수 있는 장기적 시야를 요구하는 반성과도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경계,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끊임없이 요구되는 자기계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존재하지만 결국 핵심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은 늘 마음의 수양을 기반으로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덕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네 번째로, 퇴계와 율곡의 가르침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사례를 세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도 공부를 지속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일찍부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단함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퇴계의 글귀가 가슴 깊이와 닿았습니다. 그 글권은 마음을 먼저 닦아라. 그러면 세상의 혼란도 정리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된 투쟁이 아니라 내면을 단련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공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지만 퇴계가 말한 자신의 본성을 믿고 행하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그는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훗날 자신과 같은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명언이 단지 교훈이 아닌 실제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복잡한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 지친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상사와의 의견 충돌, 동료와의 갈등, 그리고 업무 과부하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야근과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접한 율곡의 가르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라. 세상을 바꾸려면 내면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접하고 이 회사원은 먼저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사와 동료를 미워하기만 했던 태도를 반성했고 그들도 각자 역할과 책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회사 안에서 갈등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작은 방안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진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유하거나 부서별로 간단한 정기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었고 그는 과거와 달리 출근길이 덜 무거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의 내면 변화가 조직 문화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감동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가정과 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문제로 깊이 우울해진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주변에 털어놓아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지쳐가던 어느 날, 그녀는 율곡이 강조한 실천하는 힘에 대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 속에서 길이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만히 앉아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가정 내 역할 분담이나 육아 방식, 경제 운영 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이들과는 조금 더 자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으며 남편과는 작은 가계부 정리부터 시작해 지출을 조금씩 조절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실천해 본 결과 가정의 분위기가 서서히 밝아졌고 그녀의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이처럼 몸소 움직여봄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해결책이 눈앞에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례는 퇴계와 율곡의 지혜가 지금 시대에도 가정의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인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그분들의 명언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실천하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운동을 결심하거나 독서를 시작할 때, 혹은 악기를 배우거나 언어를 익히고자 할 때, 퇴계와 율곡이 늘 강조했던 처음 마음을 바로잡고 꾸준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막상 시작하려 하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쉽지만, 이때 명언이 주는 힘은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속할 수 있는 끈기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의 짧은 시간이더라도 꾸준히 집중하여 실천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간관계에 대한 적용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동호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듯 갈등이 심할 때, 율곡이 말한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자세부터 살펴보라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혹은 오해를 풀 수 있는 대화를 충분히 시도해 보았는지 반성해 보고 진심을 담아 다시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다가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시기에는 퇴계가 강조한 자신의 본성을 믿고 수양하라는 메시지를 상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슬럼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시간에 스스로를 다잡고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적어보거나 작은 성취를 인식하고 칭찬해주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직장을 옮길지, 사업을 시작할지, 혹은 중요한 투자를 할지 등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결정 앞에서 흔들릴 때, 율곡이 보여준 실천적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들여다보며 불안에 빠지기보다 내면에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피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장 거대한 도전을 하는 대신 사전 조사를 더 철저히 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조언을 구하는 등의 실천을 통해 선택을 구체화하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신감이 쌓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현대인은 정보 과잉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며 자칫 번아웃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퇴계가 남긴 자연과 함께 호흡하라는 뜻의 글귀가 큰 위안이 됩니다. 일상에서 잠시라도 자연과 접하고 명상이나 산책, 혹은 조용한 곳에서의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을 맑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우리의 심신을 보호하고 충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시청자 참여를 위한 5가지 질문과 3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퇴계와 율곡의 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때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둘째,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중에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갈등의 원인을 내 시선에서만 본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요즘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나 새로 시작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그 실천 방안을 단계별로 구상해 보십시오. 넷째, 퇴계나 율곡의 명언 중 특별히 인상 깊게 다가온 글귀가 있다면 그 글귀가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다섯째, 앞으로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3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에 10분씩 마음을 정리하는 글쓰기 일기를 써보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는 그 이유와 함께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적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이나 감사한 일을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둘째,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퇴계와 율곡의 명언을 나누고 서로의 해석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삶의 관점과 깨달음을 공유하게 되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말이나 여유 있는 날을 택해 자연과 가까운 곳을 찾아간 뒤 퇴계와 율곡의 글을 조용히 낭독해 보십시오. 자연 속에서 명언을 되새기는 경험은 마음의 깊은 평온을 선사하고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다시금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질문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신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주변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변화를 겪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명언의 깊은 뜻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명언은 시대를 뛰어넘어 마음의 치유와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두 분이 살아가던 조선 중기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마음을 닫고 실천을 중시함으로써 후세에 큰 울림을 주는 학문과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현대 사회 역시 경쟁, 갈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명언을 통해 마음가짐을 다잡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방향성을 잡는 명언과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나누는 기회를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